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이게 웬일이에요? 미국에 계시는 이태영 님이 텍사스 라이프를 직접 한국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제 방송을 위해서 한국까지 와주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오려고 네, 많이 왔죠. 몇 시간인가 15시간 뭐 이렇게 되니까. 오래간만에 오신 거잖아요. 얼마 만이시죠? 지금 1년 8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네. 한국 적응 안 되시죠, 지금? 아니요, 엄청 잘 돼 있어요. 엄청 잘 돼 있고 네. 미국에 살았나 싶을 정도로 잘 돼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없구나. 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너무 금방 적응이 돼가지고 내가 미국을 살았었나 싶을 정도로 네. 금방 적응이 됐어요. 질문을 달리 할게요. 네. 한국 와서 다시 살라 그러면 사실 수 있으세요? 살겠죠. 금방 살 수 있죠. 금방 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미국이 엄청 좋다. 막 한국이 저렇다. 뭐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냥 네. 뭐 어디든 살 수 있다. 그렇죠. 아, 네. 그냥 한국이 편한 거죠. 뭐 오래 살았으니까. 아, 그쵸. 네. 말도 다 통하고 어디 가도. 그렇죠. 한국말이 엄청 느는 것 같아요. 잠깐 원래도 한국말을 많이 썼었지만 미국에서 한국말만 하니까 금세 영어를 까먹는 것 같아요. 아, 집중적으로 한국말을 쓰시는 그렇죠. 그동안. 그렇죠. 네. 애들도 엄청 늘은 것 같아요. 한국말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있다 보니까 안 쓰던 그런 말들 뭐 이런 거. 새로운. 그렇죠. 신기하다. 네. 어떤 느낌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좀, 하여튼 많이 는 느낌이에요. 애들. 네. 한국에 오셔서 제일 그리운 게 먹는 거셨나요? 아까 적어 오신 거 봤더니 그죠. 어마어마하던데. 먹는 거 네. 많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근데 뭐 솔직히 거기서 한식을 위주로 계속 먹어가지고 네. 한식이 딱히 그립다라기보다 거기서 못 먹었던 거 예를 들면 오스틴 같은 경우 지금 기준으로는 뭐 순댓국이나 곱창 이런 것들이 안 팔아요? 음식점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파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전문점 뭐 순댓국 전문점이나 뭐 뼈다귀 해장국 전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네, 댈러스나 이런 쪽은 다 들어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못 먹었던 거 위주로 많이 먹었어요. 회도 팔긴 파는데 광어는 이제 우럭은 없다던가. 그래요? 네, 그런 조금 이렇게 만족을 못 시켜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먹고 다녔어요. 한을 푸셨네요. 한국 오셔서. 그죠. 네. 네. 뼈다귀 해장국하고 순댓국 조만간 집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우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해 먹어본 적도 있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요? 네, 뭔가 MSG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프리마가 없나? 프리마를 좀 넣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가서 먹으니까 뭐 부추 넣고 뭐 하고 막 맞아. 새우젓하고 막 먹으니까 그쵸. 맛이 좀 이야. 그래, 한국 오셔서 리스트 하나씩 도장 깨기처럼 드실 거 다 드셨다니 제가 다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그렇죠. 거의 곱하기 2로 다 2번씩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늘 그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맞아요. 라고 네가 못 먹었으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본인들보다 더 많이 먹었을 수도 있는데 계속 물어봐가지고 그냥 막 억지로 대답해요. 그냥 뭐 예의가 먹을까? 있으시구나. 고청 먹을까? 사회성이 아주 좋으신 분이시죠. 엄청 드신 거 치고는 너무 많으셨었고 아니에요. 오셔서 살이 찌셨다는 게 진짜? 네, 한 3, 4kg는 찐 느낌이에요 지금. 세상에.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여전히 몸을 잘 유지하고 핸섬하신데요? 뭐 가서 운동을 엄청 하셨나요? 네,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테니스도 치고 뭐 골프도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한국에서 그럴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그죠. 그럴 시간이 없었죠. 뭐 직장 다니면 뭐 집에 들어가는 게 9시, 10시 막 이러니까 근데 거기는 한 5시면 거의 일과 끝나고 5시 거의 밥 먹고 6시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에 바로 뭘 먹는 것도 없고 운동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좀 되게 건전한 생활이죠. 그리고 누굴 만나거나 이런 것도 주말이 아니면 평일에는 거의 안 만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주말에도 거의 안 만나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막 뭘 이렇게 막 살이 찌거나 할 그런 겨를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좋네. 건강한 미국이네. 그러니까. 근데 살찐 미국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포기한 거죠. 네, 그 카우치 포테이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소파에서 이제 뭐 계속? 맥주 한잔 하고 뭐 TV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결국은 그렇죠. 살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
한국에서 꿈꾸시던 삶을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유유자적. 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 오프라인 독서 모임이 있으니까 네. 온라인도 하지만 오전 모임. 네, 오전 모임 주로 가고 싶다. 주부분들이 많이 나가는 그 오전 모임 있잖아요. 평일 오전 모임을 너무 나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도 뭐 거의 그렇게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꿈을 좋아요. 이루셨네요. 네, 꿈을 이뤘죠. 역시 드림컴츄루. 드림컴츄루.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레이트 아메리카. 트럼프. 네. 트럼프 포에버 뭐 이런 거. 트럼프가 늘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쳤죠. 아, 이번에 진짜. 또 뭐가 선거 캠페인인 건지 모르겠지만. 뭔지 그분 모르겠네. 얘기하면 약간 머리가 아파요. 뭐예요? 웃기잖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한국 오시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많이 드셨다. 뭔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씩 한번. 그렇죠. 해야죠. 네네네. 원래는 뭔가 내가 느끼는 게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반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온 지 뭐 1시간 만에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한 시간만. 이거는 내가 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다르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뭐가 좀 미국하고 많이 다른가 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었고 일단 운전 관련해서는 네. 우리나라 좀 신호등이 많죠. 근데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다 미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텍사스 어스틴. 텍사스 어스틴 기준으로 얘기를 네. 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좀 한적한 기준으로. 왜냐하면 뉴욕이나 LA 같은 경우는 맞아요. 뭐 서울하고 비슷하니까요. 근데 그쵸.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도 시내는 있지만 다운타운만 조금 그런 식으로 막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막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덜 막히고 그리고 교차로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는 신호등이 하나하나 다 있으니까 계속 멈췄다 갔다 네, 그래서 맞아요.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거리에서는 섰다가 또 순서대로 빠져나가고 네, 이런 스탑만 지키면 그냥 그렇죠. 갈 수 있다. 스탑 사인만 네. 지키면 되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 좀 피곤하긴 해요. 맞아요. 네가 먼저 저는 문화적으로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하니 내가 먼저 하니 이렇게 눈을 또 보면서 이렇게 또 하고 또 안 지키면 또 뭐 혼자서 뭐 뭐라 그러고 있어요. 손을 막 수시로. 이러면서. 네, 손을 또 이태리 그러고 사람이야? 있어요. 나는 먼저 가라 그랬는데도 그것도 싫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순서가 아닌데 왜 네가 먼저 가라 그러냐 이런 것도 싫은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먼저 가면 또 더 날리고 어쨌든 그런 거 있고 거기는 이제 깜빡이 끼면 다 네, 양보해주고. 양보해주고 다 하거든요. 네. 네, 오히려 깜빡이를 안 키면 그게 더 뭐라 그렇죠. 그럴까 매너가 없는 거죠. 매너가 없는 거죠. 의사는 확실히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여기는 뭐 그렇잖아요. 키는 순간. 그때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때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마저도 막 못 참으면 또 막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쌍라이트 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각박하네 확실히. 물론 저도 뭐 한 시간 만에 적응하죠. 네, 금세 적응했어요. 원래 이런 곳이었지 이렇게.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되지.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주차. 네. 거기는 주차 공간이 일단 넓고 맞아요. 그 차에 그 사이드 미러 옵션 자체가 없어요. 접지 맞아요. 않아도. 네, 접지 않아요. 네. 네,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 필요가 없죠. 네, 접으려면 물론 좋은 차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차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접고 싶으면 내가 손으로. 접어야 돼요. 근데 접을 일은 세차할 때 네, 자동 세차 들어갈 때 근데 그마저도 잘 안 접어요. 그냥 네.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차 공간 맞아. 네, 공간 자체도 넓고 그리고 주차할 곳 맞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상 주차장이잖아, 거의 대부분요. 다 지상이죠. 네. 인구 밀도가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전원주택 한 4채 정도 공간에 실제로 아파트 한 동이 여기 올라오니까 4416해서 16명 산다라고 하면 네. 여기는 몇백 명이 맞아요. 사니까 인구 밀도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 차 8대 있다 그러면 여기는 그 정도 인구면 그러네. 차가 이렇게 2대씩 끈다 그러면은 50가구라 그러면 100대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따지면 그래서 밀도가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환경이 밀도를 만드는 뭐 밀도가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랐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특히 차에 관련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막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 20km 가면 뭐 10분 15분 이 정도라고 하면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도 있겠지만 주로는 신호등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네. 막혀서 안 되고 20km 정도 간다는 건 뭐 거의 한 30분에서 뭐 길게는 1시간까지 잡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다르지 않나. 그리고 출퇴근 시간 뭐 피해야 되고 맞아요. 맞다. 네, 거기도 좀 그런 건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놀러를 가도 기다리거나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아, 예를 들면 워터파크가 있어요. 칠레 워터파크가 엄청 큰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캐리비안 베이 그 외장 사이즈 정도의 실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와. 엄청 큰 데죠. 네네. 근데 거기는 사람이 그 정도로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나 싶을 진짜? 정도로. 어. 근데 비싸요. 거의 뭐 한 150불 막 이 정도 해요. 그래야지 아. 수익 타산이 네, 많겠지.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뭐 캐리비안 베이를 뭐 5만 원에서 한 7만 원 하나요? 자유용권이? 그 정도를 안 가봐서. 그죠.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럼 네. 반값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미국이 비싸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캐리비안 베이 가서 뭐를 타고 하는데 아. 뭐 물놀이를 뭐 슬라이드를 타든 뭘 하는데 그걸 막 1시간씩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한 번에 갔을 때 뭐 한 3-4개 타고 온다 라고 하면 여기는 물놀이 기구들이나 이런 게 뭐 한 2-30개 정도가 있고 그걸 타는데 채 5분을 기다리지 않아요. 어. 네, 그러면은 효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7만 원 내고 3-4개 타나 150불 내고 다 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이게 더 오히려 가성비는 좋은 게 아닌가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딜 가도 거기는 넓은 데다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뭘 기다리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놀면서 쾌적하네요. 그렇죠. 그게 좋네요. 네, 아니,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보니까 저희 롯데월드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 거길 왜요라뇨? 네, 그러니까 애들이 가고 싶어 애들이 하니까. 가고 싶으니까 갔는데 이미 아침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뭐 이미 개장을 한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게이트마다 거의 한 1-200명씩 그 맞아요. 중고생들이 기다리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오픈런. 네, 9시 반인데 그러니까 와. 오픈을 하려고 하고 10시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막 뛰어가요. 제일 인기 있는 것부터 타려고 맞아요.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맞나? 네, 그러니까 오픈런을 해도 결국은 하나 그렇게 빨리 타는 거지. 그 다음부터 또 1시간, 똑같죠. 2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요 동네에 사니까 근처에 코스트코가 있잖아요. 네, 네. 코스트코가 10시 오픈이에요. 네. 근데 주말에 만약에 장을 본다 했을 때 네. 10시 5분 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차를 세우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돼요. 그래서 9시 반 정도에 미리 가야 돼요. 아. 그럼 또 오픈런 거기도 쭉 줄을 서 있어야 돼요. 어른들의 테마파크 코스트코 얘기했습니다. 아, 근데 아, 물론 정말. 코스트코도 미국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늘 많긴 하지만 그런 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층 주차장에 좀 멀리 세울 뿐이지 그렇게 그러진 않거든요. 아, 근데 어딜 가도 네. 네. 사람이 아까 많으니까. 말씀하신 그 밀도 그 얘기가 딱 맞네요. 밀도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산책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때는 한 100m를 가도 사람을 한 명도 못 보는 적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주로 차를 타고 다니는 문화고 네. 그리고 밀도가 낮다 보니까 내가 나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그 커뮤니티 풀이 있어요. 수영장이 네. 있는데 그 가도 어떨 때는 가드가 있는데 저희 가족밖에 없는 상황도 많고 와. 네, 그러니까 개인 거의- 풀이네. 거의 개인 풀처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선진국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그건 수는 아니죠.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을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정도의 인구 밀도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를 갖춘 거는 우리나라처럼 인프라는 다 갖추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죠. 걸어갈 수는 없어도 뭐 차로 한 10분 정도면 다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들이 예를 들면 그 효율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훨씬 좋을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상수도 하수도를 다 깔고 전기며 뭐며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넓게 펼쳐놓으니까 인구 밀도는 낮은데 그거를 똑같이 인프라를 깔려면 돈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확실히 순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 확실히 더 금방 빨리 올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고속 성장의 이유도 밀도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네. 뭐 쉽다라는 표현은 모르지만 어쨌든 기반은 뭐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하나 하더라도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매설을 하나하나 가면서 맞네. 가기엔 너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안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여기다 매설 하나 하면은 다 그다음부터는 다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디가 더 체질에 맞으세요? 체질은 모르겠는데 미국이 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여유로운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여유로운 좀 편하다. 맞아. 선비시라니까. 네네. 여유로운 건 확실히 네. 맞는 것 같아요. 좀 무료해질 수 있지만 아.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좀 차분해진다 그러나 그런 거는 확실히 미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공감합니다. 그죠? 네.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 좀 달라진 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라고 하면은 무인이 뭔가 되게 많아진 거 같아요. 맞아요. 무인 편의점. 네네. 그러니까 무인 편의점도 생기고 무인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거 파는 데는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무인 테니스, 무인 야구 오. 네,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무인 카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내려먹는 게 아니고 거기 테이블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요즘 가끔 이용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니까 가능한 것도 있겠고 물론 트렌드인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걸 도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돈을 내고 뭔가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네네. 예, 범죄율도 좀 낮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가능한 것 같은데 아. 점주 입장에서 따지면 인건비나 뭐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네네. 결국은 또 무인이 또 편할 수도 있고 초기 투자비는 약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어찌됐든 무인이 뭔가 되게 많아진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무인 스터디 카페 같은 건 가시기 전에도 있었죠. 아이들이 있었던 가는 것 거. 같아요. 네. 네. 근데 정말 무인이 많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있긴 있는데 맥도날드가 이상한 무인이잖아요.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데 키오스크 가져다 주는 건 사람이 가져다 줘. 그렇죠, 이게 그렇죠.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키오스크가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서 주문하는 거. 아. 맞아요. 그런 있긴 것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팀 문화니 뭐니 이런 게 완전히 또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봤을 때 테이블 주문하는 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네. 아직 저도 정리하는데 좀 귀찮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 하나 시키는 것도 이걸로 누르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아직은 이게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불러서 하는데. 손 드는 거. 예, 근데 그분도 와가지고 결국은 이걸 누르고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 맞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어. 뭐 이렇게 서빙을 하러 오신 김에 맥주 2병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 그게 안 예, 되는구나. 결국은 맞아.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고, 이걸 어디인지 못 찾겠어요? 라고 하면, 그걸 본인이 찾아서 눌러서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포스랑 연결돼 예, 있어서 뭔가 다 어쩔 수 연결돼 없는.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 예,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고, 미국은 네. 만약 그게 진짜 들어가는 순간, 팀 문화가 싹 사라질 것 같은. 아, 맥도날드에서 그 네. 팁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맥도날드에서 팁은 못 받는데 네. 맥도날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아, 뭐 좋은 약간 생각이십니다. 얘기하면 아시다시피 맥도날드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맞아요. 따지면 약간 로엔드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거의 뭐 김밥 천국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나 이게 뭐 맥도날드니 맞아요. 버거킹이니 이런 데들이 약간 고급화 전략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면 고급까지는 아니고 뭐 수제버거가 있으니까 중급 정도로 잡았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힘드신 분들이 가는 곳이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스틴엔 뭐가 많아요? 파이브 가이즈가 많아요? 아니면 쉑쉑버거가? 파이브가이즈를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고 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어쨌든 그렇고 주로 가는 게 쉑쉑버거 있고 인앤아웃 있고 아, 인앤아웃도 그쪽은 있구나. 네, 인앤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외식을 많이 안 해요. 네, 많이 맞아요. 안 하고 그런 데들은 주로 팁을 스타벅스도 그렇고 원래 팁을 안 내도 되는데 맞아요. 네. 이 계산할 때 팁을 찍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맞아요. 그냥 그런 데들은 보통은 18, 20, 22인데 그 퍼센티지가 일반적으로 서빙하는 곳은 거기는 제가 그냥 가져오기 때문에 보통 뭐 5%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커스텀 누르고 0 해요. 아, 그래도 돼요.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패스트푸드나 이 커피나 이런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난 좀 찜찜하다. 제가 만들면서 혹시나 기분 나쁘다고. 네, 침 뱉고 뭐 이럴까봐 이건 그냥 상상이죠. 네, 근데 어찌됐든 그럴까봐 왜냐면 너무 대놓고 누르라고 하거든요. 얘를 보는 앞에서 이 사람 보는 앞에서. 그 문화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왜 너무 그러는 거죠? 미국 사람들도 되게 싫어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나 그 스타벅스나 이런 곳에서 그쵸.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미 문화 자체가 팀 문화기 때문에
약간은 조이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네요. 내가 어디 가서 일해도 그걸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일까요? 그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려서부터 아마 그런 것들이 익숙하게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네요. 옷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네. 저 입장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느꼈던 게 반바지를 많이 안 입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바지를 입긴 입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더우면 무조건 반바지 입거든요. 입어야죠. 네, 특히나 텍사스 같은 경우 원체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는데 여기 오니까 특히 어른들이 반바지 안 입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는 반바지를 거의 입었던 기억이 없어요. 네, 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정장 비슷한 편한 슬랙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다가 위에 옷을 입었지. 동방예의지고. 네, 반바지를 거의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확실히 좀 그게 다르구나. 네, 그게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해야 되나? 네. 골프장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카라 입고 맞아. 긴 바지 입고 뭐 그런 거 같듯이. 근데 요새 조금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게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는 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청소년 아이들, 여자아이들 유학 가거나 미국에서 이민가 살게 되면은 거기에 문화도 따라가고 싶고 그렇죠. 그러고 싶어서 외국은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끝만 있는 옷, 가슴도 많이 파인 옷 그리고 크롭 그런 거 많이 입고 그 다음에 아래는 딱 붙는 레깅스 같은 것도 많이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위에 이제 다 파인 옷과 아래 짧은 반바지를 입었어요. 그랬을 때 한국 아버지 너 이리 와. 갈아입고 나가. 그랬을 때 어떻게 갈아입고 나가야지 아버지가 오케이 하냐면 위가 좀 가려지는 옷. 바지는 짧아도 돼. 바지는 짧아도 된대요. 네. 그런데 외국 아버지는 위는 다 파여도 돼. 바지 긴 거 입고 나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하다.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외국에서 정말 상의는 딱 붙고 많이 노출돼도 하의는 거의 청바지, 긴 바지 입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핫팬츠를 입고 다니는 걸 성인들이 핫팬츠 입는 건 못 본 것 같아.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아니 뭐 다양해요. 제가 봤을 땐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지멋대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레깅스가 한참 지금 유행이라 뭐 룰루레몬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이라 레깅스를 많이 입어요. 진짜로 레깅스도 많이 입고 또 짧은 것도 많이 입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애들이 이제 중학생 막 이러니까 점차 이제 그런 걸 찾아 입는 거죠. 크롭티 입고 밑에 반바지도 엄청 짧은 거 입고 어쩌다 이렇게 옷을 말리는 걸 보면 이게 내 옷인가? 내 옷인가? 뭐 이럴 정도로 너무 없는 거 아니니? 너무 헐벗는 거 아니니? 너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더우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걔네들도 이제 좀 긴 바지를 입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크롭티도 요새 많이 입더라고요. 한국도 많이 입죠. 한국도 많이 입고 거기도 많이 입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옷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우리도 이제 좀 변해가는 시기긴 하지만 그건 뭐 그냥 뭐 다른 거니까요.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더 헐벗고 다녀야 돼요. 습도가 있어서 더 덥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도 왔을 때 첫날에 제가 전 직장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갈 때 원래는 거의 옷이 반바지밖에 안 가져왔는데 그런가? 또 회사를 또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내가 또 너무 반바지 입고 가면 또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외국계라고 하더라도 좀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긴 바지를 일부러 입고 갔어요. 와 너무 더운 거예요. 이게 온도차가 그리고 카라 있는 것까지 입고 가니까 긴 바지에 카라까지 입으니까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엄청 비율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에어컨을 차라리 좀 덜 틀고 걷는 게 낫지. 그게 낫지.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그래서 공항 가보면 공항 패션이 헐벗는 거잖아요. 공항 패션. 네. 그렇죠. 거기서부터 벗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나가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 OTT 있잖아요. 네네.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결합 할인이 뭐가 되게 많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사 결합. 예를 들면 뭐
뭐 SKT를 이용하면 넷플릭스를 얼마에 볼 수 있고 또 뭐 그쵸. 요금제에 따라 다르고 뭐 디즈니 플러스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결합 할인이 뭐 있긴 하지만 거기서는 싸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광고가 들어간 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광고, 맞아요. 광고 버전이 있지 않나요? 네. 주로 좀 그런 쪽을 많이 봤었는데 여기 오니까 요새 들어서는 결합 할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서로 살겠다고 상생을 위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걔네들이 원래 케이블 TV를 워낙 많이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 유료였는데 우리는 공중파라는 것이 KBS 외에는 수십 년이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OTT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저항이 네.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그런 건 공짜라고 생각하죠, 주로.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케이블 TV 하나 보던 비용으로 그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OTT 한 2개, 3개 보는 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나가던 돈이 나가는 거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TV로 이것저것 결합해서 위성 TV나 이런 거 뭐 NFL이나 메이저리그나 뭐 NBA나 이런 걸 다 보려고 하면 네. 실시간으로 다 보려고 하면 거의 200불에서 300불 정도는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개념이 다른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2만 원, 3만 원 나간다 그래도 이 TV에 이만큼을 쓴다라고 좀 이거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OTT 조금 넘어간 거잖아요. 네. 인터넷 TV로 좀 넘어간 거잖아요. 그게 조금 일반화된 것 같아요. 물론 직접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비용을 쓰는 거를 우리가 좀 많이 아까워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극장 비용이 10,000원이 넘었을 때 그 돈을 주고 극장을 가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박하다, 우리가. 극장 비용은 오히려 한국이 더 비싸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애들 거 끊었는데 얼마지? 11,000원인가 주고 하나를 끊었었거든요. 어른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2,000원, 13,000원 나오려나? 그 낮 시간대. 네. 근데 거기 낮에 조조를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도 한 8, 9불 뭐 이 정도거든요. 조조 보면 뭐 5, 6불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오히려 여기가 더 비싸지는 느낌. 미국 뭐 한 10불 정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그 영화가 원래는 진짜 몇천 원 수준에서 맞아요. 지금 이제 10,000원 훌쩍 넘어가는 네. 걸로 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물가를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비교하면 되게 어려워요. 뭐 또 할인 결합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거기 또 세금도 또 다르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미국이 외식 물가는 굉장히 비싼 반면에 또 마트 물가는 굉장히 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좀 있고. 우리나라는 도리어 마트 물가는 비싼데 외식 물가는 상대적으로 싸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이 좀 싼 편인 거죠.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세금 운운해서 핫하잖아요. 네. 미국이 상속세가 없다는 얘기를 거의 상속세가 없다는. 없대요? 미국은 상속세가 없는 게 아니라 액수가 굉장히 높아요. 리미트가 높아서. 300억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는 상속을 해야 상속세가 시작이 되지. 그래요? 제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낸다는 거는 정말 부자들인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교는 어렵다 뭐든지. 네, 좀 다른 것뿐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이 다른데 오늘 알려주신 그런 것들 인구 밀도 때문에 오는 것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옷차림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정말 솔직히 처음에도 말했지만 되게 뭔가가 많이 좀 느끼는 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서 산 게 뭐 거의 뭐 45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거기 가서 1년 반 겪었다라고 해서 여기가 크게 막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쵸. 이미 여기가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고 다만 이제 비교되는 것들 요게 이런 게 좀 다르구나 라는 것만 좀 느꼈어요. 5년 내지 10년 정도 지나시면 와서 대중교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제 친구가 해외에 계속 지사를 쭉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버스를 못 하겠더래요. 이 시스템이 그때 다 바뀌어버린. 그 카드, 교통카드. 그래서 바보 됐다고. 직장 부하들이 하나씩 다 가르쳐줬다고. 대중교통을 하나씩 배우는 거죠.
가만 보면 이대영님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무던하신 분이라 맞아요. 거기 가셔도 잘 적응하시고 한국 오셔도 다시 잘 적응하시고 뭐 네. 거기 가면 거기가 최고구나 여기 오면 여기가 최고구나 이렇게 그냥 뭐 근데 기본적으로 또 좋아하실 거는 같아요. 여유로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 훨씬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근데 그걸 여유로운 또 거. 심심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그렇죠. 못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회사 생활이 끝나고 퇴근을 하고 좀 노는 것도 즐기고 싶고 뭐 하고 뭐 직장 동료들하고 즐기고 싶고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고 맞아요. 싶고 술을 한잔 하고 싶어도 미국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차를 끌고 누구네 집에 가거나 물론 동료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일단 차도 있고 뭐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한국처럼 그렇게 접근성이 좋게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집도 각자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좀 무료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족하고는 확실히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도 많이 치시잖아요. 그럴 네. 때 만나는 친구분들을 많이 만나면 좀 그게 해소가 되나요? 아니면 술 친구랑 좀 다른 느낌으로? 그거는 뭐 이제 받아들여지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테니스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하고 치는 건데 거의 그냥 치고 그냥 바로 집에 가요. 정말 리얼 운동이 정말 목적. 운동만 딱 해요. 거의 1년 야. 지금 넘었거든요. 네. 정말 운동만 하고 헤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매주 끝나고 뭐 예를 들어 한잔하거나. 한잔하고 밥을 먹고 그러면 그런 걸 찾아다니는 것도 어렵고 네. 사실 왜냐면 바로 옆에 막 붙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상가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고등학교에 테니스장 있고 뭐 식당 가려면 또 뭐 차를 끌고 10분 20분을 또 나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서로 이제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주로 다 그런 식으로 집중하지 않나. 아침 일찍 만나서 헤어지고 뭐 저녁에 치고 헤어지고 뭐 이런 식이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딱 테니스 혹은 골프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더 그게 그걸 정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있죠. 한국식으로 있죠. 싫어할 수 있죠. 이것도 체질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여쭤봤던 이유가 네. 이런 사람들은 미국 가면 안 된다. 안 되죠. 돌아와야 된다. 뭐 등산 좋아하시고 막 이런 분들 있죠. 등산에 중간에 뭐 파전 먹고 막걸리 먹고 없어. 이런 거 주객이 전도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치. 네. 끝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오시면 많이 무료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끈끈한 관계를 원하신다. 네, 사람 하면은 간에. 한국에 사시는 게 훨씬 좋다. 제가 봤을 땐 네네. 맞죠. 이 날씨 때문인가요? 끈적한 날씨 때문에 끈끈한 걸 좋아하고 걔네들은 건조해서 뽀송뽀송한 관계를 좋아하는 걸까요? 네, 표면적인 거 뭐 이런 거. 네. 본질에 충실하는 것과 그렇죠. 네. 본질 외의 것이 사실은 명분을 중시하는 것과 네. 이런 것도 다 연결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문화가 날씨하고도 관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드는. 얘기할 거 없다 그러시더니 또 엄청 좀 오래 했나요? 네. 할게. 네.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또 네. 세세한 것들 제가 알게 된 것 봤을 같아요. 때는 텍사스 돌아가시면 다시 네.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돌아왔더니 이랬네. 더 큰 게 또 느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때는 다시 연결해서 네. 네. 근데 되게 신기하다. 1년 8개월 만에 오신 건데 진짜 엊그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실물 뵈니까 또 좋고 그러네요. 네. 언젠간 텍사스 한번 놀러 가는 걸로 하고. 텍사스에서 또 한번 만나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